뭐 어떻게든 좀 영상 편집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 짓거리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사실 뭐 돈 많으면 별로 고민할 게 없죠. 그냥 프로 지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미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아이패드를 장만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패드마다 각각의 스펙과 특징은 또 어떤 건지,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아이패드는 어떤 모델인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에어팟 프로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종류가 있는데요. 11인치는 4세대, 12.9인치는 6세대입니다. 종류가 정말 많죠.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양들을 좀 보면, 아이패드 10세대에는 A14 바이오닉, 미니에는 A15, 그리고 에어에는 M1, 프로에는 각각 M2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은 칩셋의 성능이 더욱 고성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기본형 모델인 10세대를 포함해서 모두 최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과거 모델들에는 이 홈 버튼이 있는 옛날 디자인이었죠. 그래서 디자인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스펙이 다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다릅니다. 미니 같은 경우는 8.3인치, 10세대와 에어, 프로 이 모델들은 전부 다 1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12.9인치 버전도 있고요. 이 12.9인치 버전에는 미니 LED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보다 베젤 사이즈도 좀 더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하나 더 달려있고 라이다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소소하게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고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품별로 출시 시점도 좀 알아볼 건데요. 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프로는 2022년 10월 19일날 출시가 된 제품인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15일날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도 넘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는 2022년 3월 8일 공개가 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지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출시 시기를 좀 알아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이 6세대가 출시된 지 거의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곧 새로운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매년 아이패드가 적어도 한 가지 시리즈는 나오는 편인데, 올해에는 아이패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미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내년에 새롭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미니가 가장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니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은 사전에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역시나 가격일 텐데요. 우선 가격을 보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아이패드 10세대는 67만 9천원부터 스타트하고요. 그리고 미니 6세대는 76만 9천원, 그리고 에어는 92만 9천원,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기준으로는 124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10세대와 미니가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어와 프로 중에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선택하기 전에 이 한 가지만큼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 컷 프로나 로직 프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앱들은 M1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로 선택지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제품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세대와 미니가 성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대부분의 앱들은 전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아이패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니 같은 경우는 뭐 휴대성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죠. 사실 가격으로만 본다면 뭐 미니나 10세대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 사이즈로 본다면 이 10세대와 에어 이 둘 중에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우선 10세대와 미니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면, 일단 이 두 가지 모델은 휴대성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를 보면 미니가 10세대보다 거의 200g 정도 가벼운데요. 단순히 손으로 들어봐도 미니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잠깐 이동할 때야 뭐 200g 정도의 차이가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휴대성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미니에 대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애플 펜슬 지원 여부도 조금 다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애플 펜슬은 총 3가지가 있는데 1세대, 2세대,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가 된 USB-C 애플 펜슬이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중간 정도 사양,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이 안 되는데요. 2세대는 필압 감지 센서와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만약에 내가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이런 무선 충전이 필수이신 분들이라면 아쉽지만 10세대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미니에서 또 필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미니 같은 경우는 화면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이패드 10세대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좀 뜬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편이고요. 아무튼 이 모든 걸 다 충족시켜주는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어는 또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굉장히 좀 제한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주로 사용을 할 거다, 이러신 분들은 이 미니와 10세대 둘 중에는 아무래도 화면이 큰 10세대를 추천드립니다. 애플 펜슬 2세대가 안 된다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이거만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를 사는 목적이 필기보다는 뭔가 휴대성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 미니의 대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작고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아마 이것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제품에는 모두 다 M 시리즈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진 노트북 성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칩셋들은 실제 맥북에 들어있는 칩셋이죠. 이 칩셋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특별한 점이 뭐냐, 바로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거나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이 앱들은 무조건 M1 칩셋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앱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에어나 프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에어랑 프로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러실 텐데, 일단 프로에는 M2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M1과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에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0Hz의 프로 모션, 이것도 역시 프로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인치 버전에는 미니 LED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도 하나가 더 있고 거기 옆에는 라이다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 아이디까지도 사용이 가능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확실히 한 급 위의 제품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도 가장 저렴한 모델 기준 32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프로에 들어간 여러가지 다른 성능들은 뭐 조금 본인의 의지가 좀 특별하다 이러신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사치품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돼서 뭐 아이패드 살 때 전혀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프로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능도 어느 정도 되고 풀펜슬 지원도 잘 되고 그리고 화면 사이즈도 적당하고 이런 제품은 사실 에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한테는 에어를 추천드리지만,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에어로는 뭔가 쇼부가 안 난다, 좀 더 고성능을 원한다,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프로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 때문에 프로를 가기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맥북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프로를 투인원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에 매직 키보드도 구매를 해서 붙여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아이패드니까 애플 펜슬 구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액세서리를 다 추가해 본다면 최소 244만원이 나오는데요. 이 가격이면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 M2 15인치 버전을 구매하고도 돈이 남는 액수입니다. 15인치 맥북 에어 512GB 버전을 보면 216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아이패드 프로 다 합친 가격보다 약 30만원 정도 저렴하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편집용으로 쓸 거면 차라리 맥북 에어를 사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미친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짓거리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매직 키보드 붙이고 마우스 붙이고 뭐 어떻게든 좀 영상 편집용으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리저리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아이패드 OS와 맥 OS는 태생적으로 환경이 조금 달라요. 물론 얼마 전에 아이패드 OS에도 이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게 들어가면서 뭐 조금은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여러 창 띄워두고 그런 거를 이 아이패드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에서 작업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작업 환경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맥북으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투인원을 이제 셋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편집용이라면 맥북을 구매하시는 게 맞는 선택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프로 사지 말고 맥북으로 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특수하신 분들. 사실 이건 제 친한 동생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에어 중에 뭘 사야 되나 저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맥북 에어 사라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 그 친구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이패드 프로밖에 선택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화질로 촬영이 되는 아이패드가 필요하긴 한데 화면도 커야 되고 거기에다가 용량도 1TB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안무 선생님인데 영상을 바로바로 찍어서 이 팀원들과 피드백도 나눠야 되고 또 이 영상을 단톡방에 바로 공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진짜 아이패드가 아니면 답이 없겠구나.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 프로 고용량 버전 이거 아니면 정말 대안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처한 상황이 만약에 좀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라면 아이패드 프로도 뭐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돈 많으면 별로 고민할 게 없죠. 그냥 프로 지르시면 됩니다. 원래 예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나는 좀 큰 화면을 원한다, 이러면은 아이패드 10세대로 가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애플 펜슬도 결국엔 같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에어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휴대성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미디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마 아이패드 미니가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다만 새로운 세대가 곧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올라운드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아이패드 에어로 가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편집을 하거나 뭐 그러실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맥북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수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예산이 무제한이다 이러신 분들도 아이패드 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12.9인치로 그냥 플렉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모든 모델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가 어떤 모델을 사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는 또 아이패드 액세서리, 뭐 서드파티 액세서리 이런 여러가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